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즈 와이즈먼의 임팩트 플레이어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참 놀라운 점이요. 이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리더로서, 오너로서 어떻게 하면 파급력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유능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반드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파급력을 높이는 습관 그 3가지 먼저 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는요. 게임을 이해하고 그다음 목표를 이해하고 규칙을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3가지였어요. 오늘은요 4번째 윗사람과 공감하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팩트 플레이어는 윗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 그 가치를 자신에게도 중요하게 만든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그 공감이 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사례를 보면요. 그 자신에게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의 직장 상사, 그 레이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과장인데 부장이 있다. 그러면 내 일만 과장의 업무만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사를 저 부장의 레이더망을 전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책 안에 이제 에피소드로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제 여자 직장 상사를 보고 임원들만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직장 상사가. 그런데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함께 PT하고 함께 방어하자고 후배 직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제안해요. 일찌감치.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어떤 거에 이제 이제 취약한지 그리고 그거를 자신이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서 일을 잘 해내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신의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사의 일과 그 상사의 상사 일까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근본적인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일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임팩트 플레이어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임팩트 플레이어는요, 리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은 이른바 상향식 공감을 아주 잘 실천한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요, 관리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어떤 요구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 상사의 난관, 제약, 의도까지 살피는 걸 얘기한대요. 이제 상향식 공감은 상사 때문에 만약에 막 상사 때문에 막 짜증날이 생기면 나한테 막 이제 화풀이를 하거나 이래서 상사가 막 짜증냈다고 쳐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이거 투덜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피해야 되겠다. 위험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상사를 짜증나게 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짜증의 원인이 특히 나일 경우가 더욱 중요하대요. 그런데 자기 자신 때문에 직장 상사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아도 신경 안 쓰거나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쩌라고 뭐 이러는 수도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을 왜 짜증나게 한 게 무엇일까?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 우리의 관점을 훨씬 이제 넓히는 거죠. 상향식 공감은 조망 수용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낯선 용어죠. 조망 수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에요. 조망 수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감과 많이 비슷하다. 다만 가슴보다 머리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즉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나의 직장 상사, 그게 부장이든 이사든 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개념적 행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 직장 상사가 이사한테 아침부터 진탕 깨지고 나와서 대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빨리 리포트로 작성하라고 나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사가 급하게 요구하는 그 업무를 대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빨리 써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막 깨지고 나온 그 직장 상사, 그 부장의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고 그 직장 상사가 됐다는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 쓰는 보고서하고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 생각을 급조해서 이제 개선 방안 뜬금포로 작성하면 가서 또 깨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죠. 직장 상사의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쇼핑센터를 하는 회사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이사의 가족이 왔었는데, 뭐 쇼핑몰에 앉아있을 의자도 없고 직원이 불친절했고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형식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이사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이 가서 엄청 깨진 거죠. 대체 서비스 수준이 왜 이러냐. 도대체 직원들은 뭘 하고 뭘 교육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사가 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캐치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장이 이제 막 시무룩해진 부장이 시키는 일만 그냥 하게 된다면 또 이제 뭔가 잘못된 핵심을 정확하게 짚지 못한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사님이 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제 캐치한 게 어떤 거냐면 무슨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고 있냐 이렇게 막 이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 포인트를 캐치하지 못하면 뭐 앉을 의자도 없었대. 그러니까 뭐 의자를 확보해서 공간을 더 멋있게 꾸미겠다. 이게 대고객 뭐 서비스 개선 방안이라고 들이대면 뭐 돈이 얼마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직장 상사를 야단친 그 이사의 마음까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대? 라고 해서 그 이사가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다면 부장이나 이사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이사와 그 부장의 어떤 그런 뭐 야단치고 혼나고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 거를 이제 상향식 공감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정서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기분일까? 부장은 어떤 기분일까? 이사도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장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안 주면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라고 교육은 뭐 공짜로 하나? 이렇게 투덜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내가 이제 느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자, 사내 강사를 일단 쓰자.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거는 상향식 공감으로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봐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사내 강사들에 대한 페이는 외부 강사들보다 쌀 테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뭔가 취약하면 휴가 때 쓸 수 있는 콘도 회원권을 우선 배정, 사내 강사들한테 먼저 배정해서 이제 그 사내 교육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자. 복리후생에 어떤 페이버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생각해서 의논해야 되는 거죠. 부장이랑. 그들을 공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게 하려면, 내 직장 상사가 성공하게 하려면, 부장이 다시 이사한테 들어가서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젠다를 파악하라. 어젠다를 파악한다는 것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어젠다를 파악하는 습관이 붙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사람의 능력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지금 뭘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젠다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직의 최고 우선순위를 이해하는가?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도대체 원하는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한번 지금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원하는 최고 우선순위가 뭘까? 저절로 쉽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고 글쎄 뭐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거든.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긴장하고 오늘부터 다시 고민해서 회사에서 선배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기필코 애써서 정리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의 직장 성공의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와 동료들이 여러분한테 말이 통한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말 통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한테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이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회사의 어젠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전략에 대해 수월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후배가 자기의 아이디어나 업무를 가지고 와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전후사정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빨리 알아듣고 수월하게 그 후배랑 얘기가 되냐는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배한테 얘기하면서 막 너무 힘들고 장황하게 배경 설명해야 되고 계속 이해시켜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객 불만 제로 운동의 문제점이 이렇게 말하면 선배는 딱 듣고서 그 진행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앞뒤 전후의 상황을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면서 듣는 거. 이해하고 있는 직장 상사라면 뭐 그렇게 큰 설명 없이도 수월하고 이해하고 이제 핵심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무엇보다 지금 필수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체크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리더들이 어떤 일에 신경 쓰는지, 어떤 일이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탄력을 받는지, 어떤 일이 칭송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젠다거든요. 그 어젠다를 확인하고 제대로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임팩트 플레이어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말 리더에게 일독을 고날 만한 처음부터 끝까지 줄치면서 보셔야 될 아주 좋은 책이라서 우리 신년 첫 번째 북카페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